지난 6월 29일 미국의 전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가 세상을 떴습니다. 럼스펠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라크 전쟁, 그리고 네오콘. 럼스펠드가 네오콘이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네오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네오콘 하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이 생각이 나죠.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전쟁 광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미국의 제국주의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들, 이렇게들 판단을 하는데, 사실 네오콘은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네오콘은 원래 네오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오콘은 네오컨서버티브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네오콘 이렇게 붙이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네오콘 하면 떠올리는 인물들이 있죠. 부시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라든지, 얼마 전에 세상을 뜬 도널드 럼스펠드, 그리고 얼마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던 존 볼튼, 이런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럼스펠트도 그렇고 딕 체니도 그렇고 사실은 네오콘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지? 라고 궁금했을 텐데요. 네오콘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공화당 보수 매파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네오콘들은 누구였으며 또 언제 등장을 했을까요? 사실 이 네오콘이 언제 등장을 했느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1930년대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말이 나온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이때 나왔던 네오콘들을 이른바 오리지널 네오콘 혹은 네오콘 1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의 네오콘이라고 한다면 네이선 글레이저라든지 다니엘 벨, 세이모 마틴 립셋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 그리고 정치학자가 있죠. 그리고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네오콘의 대부인 얼빈 크리스톨이 있습니다. 이들이 근데 처음부터 보수는 아니었어요. 굉장한 리버럴, 또 진보 진영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얼빈 크리스톨이라든지 세이모 마틴 립셋 같은 인물들은 트로츠키주의자였어요. 반스탈린주의였고. 그러면은 완전 왼쪽에서 왼쪽인 것인데 어쩌다 이 사람들이 네오콘이 되었을까? 이 사람들이 네오콘이 된 데에는 신좌파, 뉴 레프트가 있었습니다. 자, 뉴 레프트 혹은 신좌파는 1950년대 말 그리고 60년대 초에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던 운동이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두 대학, 유니버시티 미시간 그리고 UC 버클리, 이 두 대학교가 양대 산맥이었죠. 초반에는 이 신좌파는 개인의 자유, 정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인간 소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기성세대와 기득권 세력에 반발하고 대항하는 모습을 가졌던 이들이 1964년부터 조금 변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었던 그 좌파의 모습을 답습을 한다든지 막시즘 쪽으로 돌아간다든지 해서 조금 더 왼쪽으로 이념 성향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1968년이 지나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레닌주의, 마오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기성 정치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투쟁도 불사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진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게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제3세계의 민족해방전선과 손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초반에 있었던 신좌파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고요. 또 여기에 반발을 해서 이른바 네오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네오콘은 지금 신좌파의 모습이 굉장히 파쇼적이다. 그리고 반미, 반제국주의, 무슨 구체적인 대체안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무턱대고 비난하고 투쟁만 하려고 한다.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다. 라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급진 페미니즘 그리고 급진 환경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냈습니다. 또 정치권에 대해서는 당시 존슨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었던 The Great Society 프로그램, 이 사회복지 정책을 좀 더 확장하는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맹렬히 비판하기도 했었죠. 어빈 크리스톨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토피아적인 정치 담론은 보수 담론보다 오히려 더 결과론적으로 해롭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완벽하고 정당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한 횡포를 부릴 수도 있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마치 인본주의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위장을 한다라는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국내 이슈였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네오콘들은 사실은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외국의 이슈에 막 굉장히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1세대의 네오콘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네오콘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1세대 네오콘에는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쩌면은 1.5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나타났었던 네오콘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은 좀 따로 있는데요. 스쿱 잭슨 데모크래트. 워싱턴주의 상원의원이었던 헨리 잭슨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부를 때 스쿱이라는 별명을 넣어서 헨리 스쿱 잭슨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이 잭슨 의원이 1972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옵니다. 물론 패배를 했죠. 그때 패배를 했던 인물이 바로 조지 맥거번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조지 맥거번 의원은 왼쪽에서도 굉장히 왼쪽에 속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이 헨리 잭슨 의원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보좌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좌관들 중에 이 조지 맥거번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바로 1.5세대 네오콘 혹은 스쿱 잭슨 데모크래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리차드 펄 그리고 폴 월포비치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네오콘들과 상당히 접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대 예전에 FDR, 트루먼 그리고 케네디와 같은 민주당을 지향을 했었던 거죠. 국내적으로는 개혁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지만 국외적으로는 반공을 우리가 굉장히 강경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972년 선거에서 리차드 닉슨이 재선에 성공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리차드 닉슨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다들 아시잖아요. 대땅뜨. 닉슨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외교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나 유약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들한테 딱 맞는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예전에 구소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악의 제국. 이런 부분은 그 당시 스쿱 잭슨 데모크래트 출신의 네오콘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는 이들과 조금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구소련과 군축 협상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던 아버지 부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외교적으로 경험이 많은 인물이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실주의적 외교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들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에요. 1995년에 이 네오콘 2세대를 위한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누가 있었냐면요. 어빈 크리스톨의 아들인 빌 크리스톨, 그리고 도널드 케이간의 아들인 로버트 케이간, 그리고 게리 슈미트,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네오콘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 2세대의 네오콘은 1.5세대하고도 조금 달랐어요. 첫 번째로 1세대는 물론이고 1.5세대, 즉 스쿱 잭슨 데모크래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민주당 쪽에 뿌리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마음이 변한 것이었고요. 근데 2세대 네오콘들은 처음부터 시작이 공화당이었고 처음부터 시작이 보수 진영이었다는 점이 달랐죠. 그리고 시대도 달라져서 미국의 위상도 많이 달라졌어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구소련이 이미 몰락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그 파워가 훨씬 더 세진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외교 정책이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2세대 네오콘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 철학 이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미국은 전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선한 패권국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미국이 전 세계의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군사력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퍼지도록 장려해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에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1세대 네오콘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특히 이 부시 행정부에서 9.12 테러 이후에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 혹은 불량 국가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했었죠. 분명히 문제가 많은 국가였던 것은 틀림이 없지만 만약에 1세대 네오콘 같았으면은 자기들이 옳고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세계 정세에 개입하는 행동은 안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가끔은 누가 네오콘이고 누가 아닌가 를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현실주의 보수 매파가 네오콘으로 오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네오콘들이 리버럴 호크라고 부르는 진보 매파와 굉장히 유사한 행동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코소보와 보스니아 전쟁에 개입을 했을 때 그때 꼭 개입을 해야 된다고 열렬하게 부추겼던 것이 바로 네오콘과 리버럴 호크, 진보 매파였습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보수 현실주의 외교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라든지 또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반대했다고 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리버럴과 네오콘보다 현실주의 외교 전문가들과 네오콘들이 정말 더 앙숙이고 갈등이 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2세대 네오콘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스라엘 정책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크리스톨 부자라든지 케이건 부자, 월퍼비츠, 그리고 리차드 펄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아버지 세대에서는 그렇게 친이스라엘 정책을 주장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2세대 네오콘에 와서는 친이스라엘을 많이 부르짖곤 하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네오콘이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 왼쪽 리버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존 볼튼이 있었으니까 약간 네오콘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의 부통령이었으니까는 오바마랑 비슷하겠지 라고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네오콘을 싫어했습니다. 쓸데없이 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러지 왜 자꾸 미국이 개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미군을 철수를 시켜야 됐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그만큼 국제 이슈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네오콘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입맛에 맞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상당히 많은 네오콘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기도 했어요.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네오콘들이 리버럴 호크들과 생각을 같이 할 때가 종종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진보 매파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떨까요? 바이든 대통령이야 민주당의 대통령이니까 뭔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뭔가 좀 진보적일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면면을 살펴보면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내고 있는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는 2019년 로버트 케이건과 함께 워싱턴 포스트에 사설을 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사설이었는데요. 우리가 필요할 경우는 군사력을 서슴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시리아 정책이 너무 물렀다, 강경해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안보부 장관인 제이크 설리반 같은 경우는 진보 매파로 알려진 힐러리 클린턴 밑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이런 말을 했죠. 미국이 돌아왔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미국의 위대함을 설파하기도 합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일방적인 미국의 독단적인 행동보다는 다자간의 협의체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네오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